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3주에 걸쳐 가지고 제가 섹터별로 그 좀 정리를 좀 해서 좀 드릴까 지금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는 바이오하고 2차 전지를 먼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바이오하고 2차 전지를 이제 먼저 바이오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번 주에 이슈들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후 이번 주까지 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면은, 어저께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 이슈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안 올라갔다, 법안이. 그래가지고 주가가 우리나라의 뭐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급락을 했었는데, 그거 뒤에 언급을 하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 어저께 올라갈 내용은 아니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17일 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로비가 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바이오 보안법, 그러니까 생물 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그 미국에서 그걸 집착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CMO, CDMO 관련된 업체들의 수혜는 뭐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된다고 보면은 계속해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CDMO 업체인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편안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안 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쪽에서 계속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제 2배 정도 수주 관련 문의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센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저께 많이 급락했던 주식들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로자임 주가가 최근에 좀 다시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엔 좀 빠지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유럽 특허가 조금 29년까지 연장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달렉스 유럽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줄어들지 않고 이제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로는 알테오젠이 있고요. 알테오젠을 계속해가지고 요즘 이제 말이 많고 이제 핫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SC 제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소량일 경우에는 이런 그 물질, 뭐 그 할로자임이 갖고 있는 거나 아니면 그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하는 그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아도 그 SC 제형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램시마 SC 같은 거, 셀트리온에서 만든 거긴 한데요. 그건 가능한데, 그 미량 소량일 경우에 가능하고, 이게 일정 그 용량 이상이 되는 이제 항암이라든지 또 이제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고용량일 경우에는 이거 없으면 좀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제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시장 진입을 하기가 어렵게 특허 장벽들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주가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떴던데, 그 바이오 USA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뭐 정부에서도 뭐 다녀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ADC 쪽에서 그 허투 관련해 가지고 SC 제형으로 개발을 하는 항암제입니다. ADC 항암제인데, 그쪽 관련된 거는 지금 할로자임이 그 독점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 허투와 관련돼 있는 그 영역 섹터에 그 N허투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ADC 쪽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가 이제 적응증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도 SC 제형을 별도로 다시 추가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건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8월 달경이면은 이제 그 SC 제형 그 키트루다 3상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관련해 가지고 임박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저께 그저께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존스앤존스 제품 리브리반트하고 병용 투여하는 거 이제 결과를 아스코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선정이 됐었던 건 뭐냐면, 리브리반트도 정맥 주사 제형이 있고 SC 제형이 있는데, SC 제형을 병용 투여를 했더니 효과가 더 좋게 나왔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번 8월 달까지 아마 FDA에서 그 랭라자하고 리브리반트의 그 IV 제형, 그러니까 정맥 주사 제형의 병용 투여
대한 신약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SC 제형하고 병용 투여한 거에 대해서도 신약 승인 신청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하반기 바이오 쪽 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조금 뒤로 밀렸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이슈들이 좀 많아서 업체별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 IMF하고 ABL 바이오가 지금 공동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ABL 11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41BB 그 타겟 항암제인데 이 제품의 기술력이라든지 이제 그 임상 결과 중간 결과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 BMS 쪽에서 이 옵티보라고 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병용 투여하는 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병용 임상을 서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L 111 관련해가지고 이제 적응증은 위하고 식도암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L 503 관련해가지고 중간 데이터 역시 나왔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것도 항암제인데요. 총 한 건의 완전 관해, 이거는 완전 관해라고 하는 건 이제 암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6건의 부분 관해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객관적 반응률 자체가 26.9%로 나타났고 7명에서는 이 기억 T세포의 장기 활성화, 즉 항암의 어떤 작용들이 계속해가지고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명 가운데서 5명은 기존에 치료를 받고도 재발을 했거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환자들에게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이 포온비비 쪽으로 해가지고 항암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그 제약사들 가운데서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고요.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TU2218, TU는 뭐 티움을 얘기하는 거겠죠. 2218의 고용량 투약권에서 100% 암세포 성장을 멈추게 하는 임상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주목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제 지금 APB R3 일상 임상 결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롱액팅의 어떤 기반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가 이번에 그 FDA 신약 승인이 일단 유예가 되고 그다음 보안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제 HLB 기자회견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중국의 항소제약에 이제 이슈가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FDA가 이제 중국 항소제약 실사를 나갔을 때 지금 기사에 헤드라인을 제가 이제 붙였는데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FDA 입장에서는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앞으로 더 작용이 되고 또 FDA의 요구를 보완을 해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그 키움증권의 허혜민 애널이 어저께 이제 정리한 거 업데이트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생물보안법 개정안에 그 중국 CMO, CDMO 업체와 협력 종료 기간이 2032년까지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규 파트너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결국은 보통 요즘 대부분이 자기네들이 직접 공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CDMO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생산은 따로 이제 맡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주로 생산을 했었던 담당을 했었던 게 이제 중국 업체들이다 보니까 그쪽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그래도 셋업이 좀 잘 돼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국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특정 물질로 보게 되면 ST팜이라든지 뭐 바이넥스 이런 쪽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까지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5월, 6월 달은 전통적으로 바이오가 약세 구간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7월, 8월을 보면은 또 강세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약세 구간일 때 좋은 주식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시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하게 되면은 어제 유신익 박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데이터를 봐서도 그렇고 환경상 금리 인하가 이슈가 되는 시점 이때서부터는 바이오주가 투자처로서 가장 매력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이제 이슈도 좀 있었지만은 이제 7월부터는 저는 기대감을 되게 크게 가졌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라도 어쨌든 지금 바이오든 그 시즈널 어떤 주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놓고 보셔도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20여 개 업체들하고 미팅을 했었고, 미팅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테오젠이 그렇게 자주 얘기는 하진 않았었어요. 어느 정도 자신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특히 ADC 쪽 관련해 가지고는 애로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 뭐 8월 달이면 또 유한양행 그 FDA 승인 여부 결과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회사들 외에도 임상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좀 있는 회사들이 여전히 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바이오는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는 올해 점도표상으로 한 번은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시작하게 되면서부터는 좀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도 역시 금리 인하 수혜 기대를 좀 가졌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게 됐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테크 주식이 굉장히 강했고 바이오라든지 그린 에너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영향도 좀 일정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면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하겠다라는 거 예정대로 하겠다는 걸 밝혔고요. 그 다음에 그 ESS 시장이 지금 미국 쪽이 특히 커지고 있는데 이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그 중국 배터리 퇴출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 중국의 전기차 또는 배터리에 대해서 그 블랙리스트 지정, 고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CATL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등재를 갖다가 공화당 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여야의 차원에서가 아니고 그 미국 국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의 장벽을 계속해서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세도 100% 인상하는 거 얘기도 나왔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불리한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ESS양 관련해 가지고는 대세는 현재는 ESS 쪽은 LF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 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이 완료가 된 건 LG 엔솔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내년 초부터 개발이 완료가 돼서 양산이 시작될 거라고 하니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었던 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좀 갑자기 반등을 좀 세게 줬었던 거는 5월 소매 판매와 관련된 건데, 이건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 판매량은 자동차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5% 정도 증가했고요, 5월 달에. 그 가운데서 그 순수 전기차는 11% 증가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순수 전기차 그 판매 증가율이 30%대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비하면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저기 토요타라든지 기아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라든지 포드라든지 뭐 스텔란티스 이런 쪽들은 증가율 자체로 따지면 굉장히 높습니다. 50% 이상, 뭐 심한데 뭐 토요타 같은 데는 200% 이상. 뭐 근데 대수로 보면 또 대수가 그렇죠. 워낙 작았으니까. 네, 그에 반해서 이제 테슬라 같은 데는 역신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BMW가 이제 저기 소위 말해서 이제 독일산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이 오히려 줄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잘 판 데는 잘 팔았고 못 판 데가 못 팔았던 거지 시장이 죽지는 않았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냉정하게 해석을 하면요, 테슬라 쪽이 워낙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테슬라가 준 만큼 다른 쪽에서 그거 이상을 커버를 해줬다고 그러면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견조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잘 판 데는 잘 팔았지만 아직까지 그거를 완전히 커버할 정도로 늘어난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 또 이제 굳이 연결하면 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캐즘을 벗어나는 쪽이 아니라 아직은 캐즘 구간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반기 기대해 보실 만한 내용 중에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본 완성차들이 이제 전기차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도요타, 혼다, 닛산 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배터리 셀이 없습니다. 배터리 셀을 중국산을 쓰자니 지금 이제 그렇죠. 규제가 좀 있게 되고, 미국 규제가 있죠. 일본 걸 쓰자니 파나소닉에서 지금 그렇게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도 배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한국 업체들을 좀 녹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배터리 의존 분리법 발의하면서 중국 업체들을 갖다가
그 규제해야 된다, 블랙리스트 등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얘기고요. 또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그 유럽연합이 7월 4일부터 현재 기존 관세 10%를 갖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매겼었는데 비협조하는 업체들한테는 최대 추가로 38%를 더 과세를 해서 추가로. 네, 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48%까지 맥시멈. 보통은 한 21%까지 이제 추진을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평균 한 30%대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 이제 그만큼 이제 중국산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중국의 비아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유럽 현지에다 공장을 또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또 구체화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은 중기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이제 그 터키라든지 유럽 그 연합 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2차 전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여전히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캐즘 구간에서 벗어난 상황이 아니라 캐즘 구간 내에서 지금 여전히 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확 돌아서는 그림은 여전히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방 업체 쪽에서 적극적으로 판매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업체들 그쪽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GM하고 스텔란티스 쪽인데요. 특히 GM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판매 대수를 20에서 25만 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원래 상단은 30만 대였었는데 그걸 25만 대로 낮추긴 했습니다만 증권사 쪽 컨센 자체가 30만 대를 쳐다본 게 아니라 20만 대를 쳐다봤었기 때문에 실제 판매 그거 뭐 낮춘 거 자체는 큰 의미는 없고요. 밸류체인상 20만 대가 의미가 있는 게 5월달 판매량이 앞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그 GM이 5월달에 판매한 여기 수량이 안 나왔나요? 제가 왜 GM을 빼놨을까요? GM이 좀 빠졌는데 한 8,000대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6월달 판매량이 한 11,0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2로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12로 해도 20만 대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판매량을 굉장히 키울 거다라는 측면에서 GM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시라. 그 다음에 이제 ESS 배터리 수혜 쪽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다 관련이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ESS 배터리가 이제 LFP 쪽이 많다고 한다고 하면 그 소재 구성상으로 봤을 때 전해액 비중이 그 NCM 대비해 가지고 2배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전해액 쪽 섹터가 좋아질 거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요거는 좀 조정 받을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동박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그 핵심 소재나 물질로 지정이 안 돼 있는데 관세가 부과가 이제 됩니다.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 관세를 감안해서 놓고 보면은 중국산 제품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장착되는 그 배터리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중국산 그 동박들은 이제 중저가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 판매가 됐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적층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이엔드급으로 다 교체하는 그런 니즈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적어도 국내 어떤 동박 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동박 업체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보급형이 지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특히 기아 EV3라든지 GM의 에퀴노스라든지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폭스바겐 이런 쪽에서 대개 이제 3만 불 전후에 이제 전기차를 계속해서 출시를 하게 되는데 우선 이게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는 결국 가격 접근성이었었거든요. 보조금을 줘도 가격이 싸지 않았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보급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가격적인 측면을 좀 극복하는 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차들이 과연 얼마만큼 잘 팔릴 것인지에서 지켜보시면 캐즘 구간을 좀 극복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하반기에는 이 보급형 전기차의 판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그 쇼티지 그 전구체 쇼티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건 뭐냐면 중국산 소재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규제가 자꾸 들어가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물량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보급형 전기차가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시장에서 그러면은
양극재를 갖다 미리 좀 땡기려고 하는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는 가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게 빨라질 경우에는 생각보다 선순환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보급형 전기차의 판매 그거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전기 등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많이 팔리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올 연말에 또 한 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더운데 올겨울에 또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반기에는 좀 덩치가 큰 놈보다는 이렇게 좀 포커싱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가 다시 부각이 된다 해도 예전처럼 양극재 쪽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그 아이템들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종목들이 다시 주도주로 좀 부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미 지금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고 그쵸.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이제 구분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많이 올라 있는 쪽보다 좀 덜 올라 있는 쪽. 올라 있는 쪽.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밸류체인 상에서는 GM향으로 들어가는 같은 양극재라 하더라도 또 원통형 배터리 쪽에 관련돼 있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